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평진전의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 세 번째 절의 전반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천간에 이런 양간과 운간이 어디서 생하고 어디서 죽나, 이걸 알으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영향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논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간은 이렇게 움직이고 쉬지 않고 움직이고 지지는 안 움직이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간은 이렇게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가 이렇게 순행을 한다고 그랬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순행하는 반면에 음의 천간은, 즉 을정기신계의 천간은 거꾸로 돈다고 그랬죠. 이 사에서 을목 같은 경우는 사에서 생해서 생욕대, 록왕세, 병사묘, 이렇게 절태양 이렇게 거꾸로 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른바 양은 순행을 하고 음은 역행을 한다. 그래서 양순음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평진전은, 즉 설하고 선생은 이 양순음역의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고 있죠. 반면에 설하고 선생은 적천수의 논리에 따라서 양간이든 음간이든 이런 양간이든 음간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이 양간의 논리를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간을 별도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설하고 선생은 양간이든 음간이든 모두 양간의 원리를 따라서 전개된다. 즉 순행만 하지 역행하는 경우는 없다. 어, 설하고 선생은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 원리와 아울러서 12운성이라고 하죠. 생육대 개별적으로 다 봤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12신살도 어떻게 되는지도 대강은 봤는데요. 12신살에 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영상을 올릴 겁니다. 오늘은요, 지난 영상보다 이 세 번째 절의 이 후반부인데요.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예, 사람의 일주는 이렇게 이 사주를 여덟 글자가 있는데 일간이 그 사주의 주인이죠. 그래서 보통 일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갑으로 태어났죠. 사람의 일주는 반드시 월에서 록이나 왕을 만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록이나 그 왕을 만나면은 이 간목이 굉장히 계절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막강합니다. 일간의 영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에, 근데 설령 이 월령에서, 즉 월에서 휴수가 될지언정, 지금 월에서 간목이 월에서 인월달이나 묘월달에 태어나면 자기 계절에 태어났으니 이 간목이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영향이 센 거예요. 그런데 이 간목이 자기 계절이 아니라 여름이나 가을에 태어났다면은 이게 휴수온 거죠. 이른바 왕상휴수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간목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을을 보면은 을이나 갑을 보면 왕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어, 같은 오행이 도와주면 왕한 것이죠. 그런데요, 수가 수생목을 해주면은 인성을 만나면은 이때가 상입니다. 이게 상. 상이 돕는다 소리죠. 여기서는요. 그리고 왕, 상, 이게 휴가 기운이 설기될 때를 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는 내가 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의 입장에서는 갇힌 거죠. 어, 꼼짝달싹 못 오는 거죠. 이렇게 극을 하니까요. 사는 거꾸로 내가 극을 받는 경우를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월령이 휴수라고 할지라도 이, 이 문장은 즉 월에서 자기 계절, 즉 월령을 등령을 자기 계절을 얻지 못했다.
자기 계절을 얻은 것을 등령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가 등령헌거죠. 그런데 이 월에서 휴수됐다 소리는 이 월이 이 봄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이나 가을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월에서 자기 계절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도 연이나 일이나 시 중에 이렇게 연이나 일이나 시 중에 에, 장생이나 녹왕을 만나면 그러니까 생록왕을 만나면요. 간목으로 따지면 생이 이제 해월달이죠. 해월달이나 이제 간목의 목이 인이죠. 인월달이나 묘월달 왕지죠. 이 생록왕을 만나면은 아, 약하지가 않다. 계절은 얻지 못했어도 이렇게 하나만 얻어도 이게 근이 되기 때문에 일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에, 설사 아, 이런 다른 데서 이렇게 고를 얻었다고 해도 즉 묘지를 얻었다고 그래도 역시 묘지가 근이 된다는 거죠. 어, 이렇게요. 간목이 묘는 고지는 이 미토인데요. 미토 안에는 정을 기라는 지장간이 있는데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그래서 간목은 을목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 고지도 뿌리가 된다. 그렇고요. 시설 그러니까 지금의 학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심유천 선생이 어, 자평진전을 쓸 때 그 당시의 설이 그 당시의 명리 이론 학설이 이렇게 투고라고 됐는데요. 입고라고 해요. 입고 이거 인묘하고 같은 거예요. 입고나 인묘나 이렇게 묘가 되면은 갑이 인묘된다는 얘기죠. 인묘되기 때문에 반드시 충을 해서 이 고를 열어야 된다. 그런 게 그 당시에 학설에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 학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고거를 만나면은 간목이 일간이 인묘가 되니까 반드시 충이 와서 즉 축토가 와서 충미충으로 이 고를 열어야 좋다는 설이거든요. 그런데요, 심유천 선생은 이렇게 고가 와도 뿌리가 되는 것이지 축이 와서 충으로 이 고를 열어야 된다는 설은 속서에 잘못된 논리다는 얘기예요. 즉 충으로 이가 고 안 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간목에 근이 된다는 거예요. 미토가. 이 점은 설하고 선생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가 왔다고 해서 충으로 이걸 고를 열어야 좋다. 그런 논리는 임철주 선생도 그렇고 설하고 선생도 그렇고 속서에 세속에 잘못된 책들이다. 그렇게 써 있는 것은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죠. 단 양의 장생은 양간의 장생은 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양간이죠. 양간의 장생은 여기 해월달이죠. 여기 무, 갑, 임이 지장간이 있으니까 이 간목이 있으니까 이게 근을 내려가지고 이게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음의 장생은 어, 을의 장생은 오거든요. 오에는 병기정만 있지 여기에는 목의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음의 장생은 즉 을은 5월에 5에서 그다지 힘이 있지는 않다. 그렇게 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시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을목이 오를 만나면 약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힘은 있지는 않으나 약하지 않다. 그런 표현을 해요. 손학우 선생은 이 점을 적천수에서는 비판을 하죠. 여기에 병기정만 있지 을이나 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하지 않다는 게 뭐냐? 어떻게 오는 을의 식신이니까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생을 해주느냐?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즉 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약하다고 봐야 된다. 이게 적천수의 논리입니다. 예. 그러나 자평진전 그 심유춘 선생은 생노강의 원리를 그 초지일관, 수미일관되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만약 고를 만나면은 묘를 만나면은
양간은 근이 된다. 이렇게 양간이 고를 만나면 여기 을목이 있기 때문에 근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 음간은 이 고를 만나도 이제 음간의 고는 술토거든요. 술 안에는 신정무만 있을 뿐이지 이게 목의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 심해춘 선생도 음간의 묘고는 쓸 수가 없다. 즉 근이 안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양간은 근이 되는데 양간의 묘는 근이 되는데 음간은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대개 양은 크기 때문에 양은 크고 음은 적다. 그래서 양은 음을 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양이 크기 때문에. 반면에요, 음은 작은 것은 양 큰 것을 겸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를 보면요, 양가는 생지와 묘지가 있죠. 생지는 갑이 있으니까 근이 돼요. 묘도 을이 있으니 을목이 있으니까 근이 돼요. 그런데요, 음가는 생지가 병기 정만 있지 여기에 목이 없어요. 간목이나 을목이 지장간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근이 되느냐? 지금 여기서는 근 된다는 그 자평진정 원문이 없습니다만 6절에 가면은 원령을 얻지 못해도 강한 경우가 있고 원령을 얻어도 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걸 설명해가면서 이렇게 음간이라고 해도 장생을 만나면은 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이. 자평진전에서 심유천 선생이요. 그런데 설하고 선생이 보기에는 오는 식신일 뿐이지 기운을 을목의 기운을 빼가는 역할을 할 뿐이지 어떻게 생을 주느냐.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요거를 반대를 많이 해요. 시장간에도 을목은 아무리 봐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나 심해춘 선생은 생노광을 생노광의 생지나 록이나 왕지의 논리를 수미일관되게 주장하기 때문에 음간 역시 생지를 만나면 기운이 약하지 않다. 적어도 강하다고는 얘기 못해도 약하지는 않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간의 묘고는요, 이게 술토인데 여기는 신정모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목의 기운이. 모두 병기정만 있지 목의 기운이 없는데 생지에서는 근이 된다고 그러고 묘에서는 목 기운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 심유천 선생의 논리예요. 예. 그러나 심유천 선생은 그 음간이든 양간이든 생노광의 원리를 고수하고 있죠. 양간이든 음간이든 생노광은 공통적으로 근이 되고 음간은 여기가 되고 지금 진토가 되죠. 을개모가 있으니까요. 양간은 고가 된다. 고에서 그, 이렇게 고에서 통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로광은 공통, 음간은 여기인 진토, 진에서 지장간이 을개모니까요. 여기가 을목이 있죠. 그래서 을목의 근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간목은 진토에서 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유천 선생님요. 따라서 이게 정화의 장생지는 유금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게 재성으로 이게 편재로 기운을 그걸 하려면 기운이 소진돼야 되는데 역시 생해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 심유천 선생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양순 역하느냐?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느냐? 그거는 지난 시간에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요? 설화고 선생이나 조천수의 논리는 이 청가는 다 긴데 기를 음양으로 즉 기인 목을 간목과 을목으로 나눠 놨다고 그래서 어떻게 을목이 질이 되느냐 기질의 원리를 청가는 다 기로 돼 있는데 음양으로 나눴다고 해서 기가 질이 되느냐 그래서 그걸 반대를 하죠 조천수의 논리는요. 그러나 자평진전은 1절에서부터 음양의 기질을 수미일관되게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격국을
격을 잡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 원문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설학호 선생은 이 평주에서, 즉 자평진전 평주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지지에 있는, 숨겨져 있는 천간은 즉 지장간이라는 얘기죠. 요 지장간. 인속에는 무병갑이 있죠. 이 지장간의 원리가 이 인목의 음양으로 인목이 무엇이냐, 음이냐, 양이냐, 또 오행 중에 목이냐, 뭐 토냐, 금이냐, 이 오행을 결정하는 건 지장간의 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본기가 갑이니까요. 갑은 양이죠. 음양 중에 양이고요. 오행 중에 갑이니까 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목은 양이고요. 음양으로. 오행 중에 목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은 본래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정하다는 얘기죠.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안 움직여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써 자기가 쓰여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지장간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쓰여지기를 기다리는데 언제 쓰여지느냐? 요 지장간이 천간으로 이게 투출이 됐을 때 이렇게 투출이 되면 요 병화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병화가. 병화의 그 쓰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거꾸로 천간 입장에서 보면 이 병화 입장에서 보면 인목에 뿌리를 내린다. 뿌리가 통했다는 얘기지. 뿌리로 통한다. 그래서 통군했다고 그러죠. 천간은 지지로 뿌리를 내리는 것, 통군하는 것을 기뻐하고 아름다워하고 이 지지는 천간으로 투출된 것을 귀하게 생각한다.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게 꼭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설하고 선생이 지금 이 천간과 지지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심유천 선생도 동일한 이게 표현은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천간은 지지에게 베풀어 주고요. 베풀어 주면 지지는 그걸 받는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지지는 천간에 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급을 줄 수 있다. 즉 지지 지원 어, 즉 천간에 힘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지난 2절인가요? 거기서 1절인가 거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적천수에서 말하기를 이거 지금 설하고 선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천간이 완전히 천간 모두가 하나의 기로 돼 있다.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 천간이 모두 하나의 기로 돼 있어도 이 지지가 아, 그것을 실어주지 않으면은 이 지지 글자는 사용할 수 없다. 천간이 이렇게 잔뜩 있어도 지지가 실어준다는 얘기는요. 지지에 근이 없으면 그 얘기예요. 통분이 되지 않으면, 즉 지지가 실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천간 글자가 작용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작용력이. 또 지지의 산물 이게 세 가지 지장간이라는 얘기를 이렇게요. 보통 지장간이 보통 세 개씩 있죠. 생지, 그 고지 다 세 개씩 있고요. 왕지는 이 오하는 세 개고 이게 묘목과 유군과 자수는 두 개씩이죠. 그래서 이제 지지의 지장간 세 개가 하늘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즉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으면은 역시 그 지지가 이세 개의 지장간이 사용될 수 없다. 쓰임이 없다. 그 얘기를 적천수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천수 원문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이게 비유적으로 돼 있어서요. 처음에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공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억하기가 좋은 측면도 있어요. 한편으로 예를 든 게요. 예컨대 네 개의 신묘 다 신묘로만 돼 있다는 얘기죠. 신묘나 사병신 다 병신으로만 돼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이런 사주가 있을까? 그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죠. 지난번 그 개수하기 직전인가요? 그 청간합의 원리에서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를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연이 신이면은요,
어, 천간오합으로 하면 병신합으로죠. 그러니까 그게 임진이, 그게, 병신합수가 되니까요. 진은 양이니까 임진월이 돼요. 임진월 전에는요, 임 전에는 천간이 신금이고요. 임 전에는 묘가 돼요. 그래서 신묘월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원리도 맞는 거고요. 천간으로 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2이고요. 월에 올 수 있는 경우가 천간으로 연으로 올 수 있는 게 60갑자가 다 오죠. 월은 12 다르니까 12개만 오고요. 일도 60경으로 옵니다. 대부분 이걸 이해를 못 하는데요. 월은 한 달인데 한 달은 30일 내지 31일인데 어떻게 60갑자가 다 옵니까? 예,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0년 단위를 보면 돼요. 지금 올해가 갑진년인데요. 그러면 다음 갑진년 60년 후에 일까지 월을 동일하게 가서 일을 보면요. 60갑자가 다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0이에요. 시도 12이고요. 이제 12인데 이게 만약에 야자시를 인정을 한다면 1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뭐 야자시를 배제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60 곱하기 12 곱하기 60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사주팔자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예, 병신도 마찬가지죠. 병신 합수가 되니까요. 임진이고요. 그다음에 개사, 갑오, 을미, 병신 이렇게 되죠. 이게 이런 사주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가 있어도 간지가 하나의 기다는 게 천간도 하나의 기고 지지도 하나의 기인데 모두 다 통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통근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귀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귀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게 이제 서라고 선생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지는 투출돼야 귀하고, 청가는 지지로 뿌리를 내려야 아름답다, 좋다. 이게 문장이 괜찮죠. 이 문장이, 어, 심유춘 선생도 동일한 논리나 통군이 되고 안 되고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그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지지의 산모는 지장간은 이거죠. 이 지장간은 어, 이게 지장간의 세계를 의미를 하는 것이다. 어, 투출하지 않으면은 그 쓰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무임경이 있는데 이게 여기 이제 경금이 의외로 투출됐죠. 그래야 병화 입장에서 이게 재물이 쓰임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투출이 돼요. 이 상태로는 투출이 안 되면은 쓰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 쓰임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죠. 투출이 안 되면. 반대로 투출이 되면은 그 쓰임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 글자가 있다고 그래도 천간으로 투관이 됐느냐. 그래야 더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신이라는 가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글자가 이 천간 글자예요. 그래서 이 가문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죠. 이 본기가 올라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논리죠. 음, 그리고요. 천간의 통근은 단지 녹이나 왕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게 녹이나 왕이 오면은 좋죠. 그 간목이면 인월달이나 묘월달이 되는 거죠. 녹이나 왕지뿐만 아니라 장생이나 역이나 묘고 모두 다 근이 된다. 갑을목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하고 선생은 갑목, 을목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오행으로 보는 겁니다. 목 오행이죠, 얘네들이. 목 오행이면 갑목, 을목 구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인목이나 묘목 이게 자기 계절에 태어난 거죠. 목이 자기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 신왕한 거다. 강한 거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해수나 진토나 미토를 봐도 역시 근이 된다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해요. 에, 이게요. 설하고 저기 심유춘 선생은 생록왕 이게 다 근이 된다는 거죠. 생은 여기 해수, 록, 인목, 왕지는 이제 묘목
이게 이게 이제 토끼로 써야 되는데 을로 써 있네. 이게 첨단 글자가 지지로 올 수가 없죠. 오타가 났죠. 묘가 와야죠. 그리고요, 양간은 이렇게 묘지가 와야죠. 묘지가요. 음간도 생노광은 똑같아요. 생노광. 생은 여기 오에서 생한다고 그랬죠. 요건 묘고요. 왕은 인이고요. 그리고 음간은 고 대신에 여기 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여기는 을목이죠. 어, 이게 이게 묘월 달에 기운이 이어져 남아 있다 이 얘기죠. 예. 여기 을이 이렇게 이어져 남아 있는 걸 이걸 역이라고 해요. 여기도 모두 이게 이제 음간은 이 역이 진토. 어, 즉 진토의 을목은 진토의 통군을 인정을 하지만 간목은 진토 여기 없죠. 진토의 뿌리를 통군을 못 오는 거예요. 이 심유천 선생 논리로 보면은요. 또요, 여기에 해수 없죠. 을목은 해수의 통군을 못 해요. 그런데요, 이 설하고 선생이나 적천수 논리는 갑목, 을목 모두 양간의 논리처럼 이게 생, 록, 왕 모두 다 인정을 하고요. 여기, 고지 다 인정을 해요. 이 안에는 시장간에 어떻든 간에 다 을목이든 갑목이든 다 있어요. 여기는 갑목이 있죠. 여기는 갑목이 있죠. 여기는 갑을이 다 있죠. 여기는 을목이 있죠. 여기도 을목이 있어요. 그래서요, 어, 통분과 이 투관, 투출 그걸 따질 때 지장간을 하나의 목 오행으로 보느냐? 그러면 다 통분도 인정하고 투관도 인정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소라고 선생이나 적천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평진전 논리, 심희촌 선생 논리는요. 을목은 해월달에 이게 사지기 때문에 이게 통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토의 간목은 통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격을 잡을 때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설하고 선생 논리를 보면요. 고를 만나면 이렇게 고를 만난 거죠. 고를 만나면 어, 반드시 충을 해야 된다는 설은 잘못돼서 가히 비웃을 만하다. 우습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토는 본래가 동방이 목이다. 그렇죠. 여기 인묘신이 동쪽에 있죠. 목이죠, 이게 다. 만약 청명 후에 12일 내에 태어나면은 을목이 사령을 한다. 이게 이제 여기 진월달에 태어나도 여기 을목이 사령을 한다는 거죠. 가장 을목이 파워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이 을목도 여전히 왕하다는 거예요. 이 진월에 태어나도. 예, 여기 청명 이후 12일 이내에 태어나면요. 그래서 어찌 여기 진 속에 지장간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어찌 인묘됐다고 을목이 인묘됐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속설은 이게 인묘됐으니 이게 술토가 와서 충해야 좋다는 얘기인데 그 논리는 비웃을 만하다 이거죠. 가히 비웃을 만하다. 이게 사령하고 그러면 파워풀한데 여전히 왕하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요. 토는 을개부는 토는 본기인데 본기 맞죠? 토는 이 묘지 고지가 없어요. 고지가 토 자체는 그러니까 토를 화와 같이 보느냐 수와 같이 보느냐 그 논리가 있는데 지금 화와 같이 봐서 화의 묘지인 그 술토를 무토의 묘지라고 이렇게 흔히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행의 논리로 보면은 이게 토의 계절은 따로 없기 때문에 토 자체의 그 묘지 고지는 없다. 이게 을목은 왕지가 될 수 있고 무토는 이게 고지 묘지가 있을 수가 없고 여기 을기모가 있으니까 화하고 토만 화하고 금만 없죠. 여기에 여기 수, 토가 있으니까 화, 금만 여기 없는 거예요. 예, 지장간에 화하고 금은 있는 것이 아니다. 역시 충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화, 금이 충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요. 단지 임수와 개수의 그
고가 되는 것이다. 이게 수고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와 개수. 예, 그래서 그 심유천 선생도 임수가 진토가 이게 이제 고인데요. 이게 통분이 된다고 그랬죠. 개수는 당연히 여기에 지장간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예. 아니야. 임계수가 투출이 되면은 이렇게 개수가 나오든 여기 뭐 개수는 자기 거 나온 거니까 임수가 나왔다고 그래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용할 수가 있다. 예, 이거는 이 점은 심희천 선생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를 만나면 충어여야 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개수는 본래 그 소장하고 있는 지장간이다. 임수가 투했을 때 이렇게 생, 왕, 묘, 이런 거는 원래 오행에 종하는 것이지 음양으로 종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음양, 간목, 을목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양순, 음역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심유천 선생의 논리예요. 이게 적천수의 논리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이 점을 저평진전 해설을 하는 분들이 어, 이 논리를 모르고 있어요. 일테면요. 예,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설하고 선생 이게 아직 안 끝났네요. 예, 음가는요. 어, 이게 을정 기신계죠. 이게 이제 그 심유천 선생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음간이 장생이 되면은 이렇게 음간이 5월 달에 나오면 을의 장생지거든요. 생진데 심유천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다지 힘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그러나 역시 약하지 않다. 약하지 않대요, 이게. 식신인데. 이걸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이 논리하고 또 이 고를 만나면은 음이면 쓸모가 없다. 즉 을목의 고는 술토인데요. 여기에는 신정보만 있지 뭐 지장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는 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저기 심효천 선생의 논리거든요. 요게 이거를 끝까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1절 처음서부터 음양의 기칠, 기칠 얘기를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거죠. 아주 숨이 일관되게. 이것들은 이게 음간의 장생지와 묘고의 그 심유춘 선생의 논리는 오인으로 인해서 잘못 아는 거다 이게. 그 음간과 양간이 각각의 장생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논리는 음간과 양간이 각각의 장생이 있다는 논리는 이게 심유천 선생의 논리는 그 얘기죠. 설하고 선생이 이제 이렇게 까는 거죠. 그 설이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즉, 완전하게 그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양을 오행으로만 봐야지, 어떻게, 이 목이면 목, 화면 화, 이렇게 봐야지, 왜 목을 음양으로 또 나눠가지고 해서, 음간도 장생이 있고 양간도 장생이 있어서 양순 음역으로 얘기하느냐. 그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도 역시 비판하는 거죠, 여기요. 그러면서 이 절은 비록 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일주. 일주가 지금 월에서 뭘 만났느냐. 일주가 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월에서 어떤 글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일간의 영향이 크냐 작냐 그걸 이 절에서는 설명한 거죠. 그러나 월에 없어도 이렇게 연이나 일이나 시에 이런 이런 글자가 있으면 생노광 여기 묘지가 있으면은 어, 그러니까요 이런 어, 연월일시의 간도 일간뿐만 아니라 연월시 간도 다 똑같다. 다 통분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즉 월령의 기를 얻으면은 가장 파워풀한 거죠. 최강이죠. 이 월의 기운이 가장 강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월령이 휴수됐다. 월이 목인데 봄에 태어나지 못하고 여름이나 가을에 태어났다고 해도 이렇게
연지나 일지나 시지에서 시지 중에 생지나 록, 왕, 여기, 묘가 있으면은 모두 다 통분이 된다. 이 얘기죠. 생, 록, 왕, 여기, 묘지. 이렇게 어, 그 선하고 선생을 보는 거죠. 이게 적천수의 논리이고요. 그래서요, 자평진전하고 적천수, 즉 설하고 선생 논리를 비교로 하면요, 어, 임철초 선생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평진전의 논리와 적천수의 논리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평진전은요, 철저하게 심희춘 선생은 생록왕의 원리를 적용을 해요. 이게 왕제면 이게 묘목이 되죠. 이게 오타가 나왔죠. 여기도 생지, 록, 그 제왕, 양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양간은 묘고요. 음간도 생록 왕이고요. 음간은 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을목이죠. 예. 이게 여기에 병기정만 있고 을목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근이 되느냐? 예, 육조를 설명할 때요. 심희춘 선생은 자평진전 원문에서 역시 근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문에 문장이 있어요. 예. 반면에요. 설하고 선생은 갑을 뭐 따지지 않고 모두 갑을 모두 이게 오행 통째로 다 오행이기 때문에 이게 해에서 이게 장생이고 임묘에서 로광이고 여기 이 진에도 여기니까 갑목, 을목 모두 여기에 통근을 하고 미에도 갑을목 모두 통근을 한다. 근데 미는 어, 다른 절에서 자평진전에서도 이게 을목이 이 통근이 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진토와 해수는 달라요, 이게. 예, 마침 이제 경금 일간이 이렇게 해월달이 나와서 을이 투관이 됐어요. 그러면요, 이게 을목 입장에서 이게 통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심유춘 선생 입장에서 이게 통분이 안 된 겁니다. 이게 통분이 안 된 거예요. 간만 된 거죠. 그래서요, 이런 경우는 요 세 글자만 놓고 격을 판단하라 그러면 이 월지 그 자체로 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자평진전 논리, 심유춘 선생 논리는 이게 식신격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요, 여기 무가 임중에 이 갑이라는 이 목 오행이 투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제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하고 선생이나 적천수 입장에서는 이게 정제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체를. 그러나 자평진전에서는 이걸 식신격이라고 보는 거죠. 이 논리를 몰라가지고 대부분 자평진전을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한번 보십시오. 해월에 났는데 을목이 투관되면은 이거를 자평진전을 설명해가면서 이거를 정제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평진전의 논리를 모르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격의 원리는 자평진전이 최고다라고 해가면서 소생이 알기로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걸 강의를 하나 하고 뭐 배치마킹 비슷하게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구독자가 몇만이 되시는 분도 이런 경우 이걸 목이 투관대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정작 자평진전의 저자인 심효춘 선생은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게 사지입니다. 을목 입장에서 힘이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걸 이런 경우는 월지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냥 식신격 이렇게 봐야죠. 이런 원리가 이게 격국론 파트에서는 이런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음양의 생사나 음양의 그, 그 생극이나 이런 데 이게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으나 수미 일관되게 이 생노광 이게 통근 투출 이 논리가 자평진전에서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요, 진월달에 태어났다. 이게 보면은 갑은 을은 여기에 해당이 해가지고 을은 통분이 됐다고 이렇게 심해춘 선생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을목이 아니라 갑목이다. 그러면 이게 갑목이 이게 통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투관됐다고 어, 심유천 선생 자평진전에서는 인정을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월치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월치 그 자체로. 편인격이죠. 그래서 편인격. 요 세 글자만 놓고 격을 잡으라면 편인격입니다. 그러나 설하고 선생이나 적천수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 을목이 목 오행으로 투관이 된 거예요. 투출이. 이게 을이 투관되면은 을이 천간에 뜨면은 간이 그대로 나타나서 투간이라고 그러고 어, 이렇게 간목처럼 다른 글자로 하면 투출이라고 그러고 그 용어도 뭐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지지로 나온 거를 뭐 투출이라고 그러고 천간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투간이라고 그러고 이게 불리는 용어가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을목이 천간으로 이 경우 어, 이 천간의 글자가 을목에 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뿌리가 돼야 이 간목이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설하고 선생은 이게 뿌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심희천 선생 이거 뿌리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격을 잡을 때 이 격은 그 사주의 가장 강한 그 스트럭처거든요. 어, 가장 기세가 강한 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월이 가장 강하니까 이거를 편인기억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논리를 모르고 자평진정 그러면 격국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편인격으로 보면 편인격의 논리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뭐 재성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관살이 왔을 때는 어떻고 뭐 다 편인격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성격이 됐느냐, 파격이 됐느냐, 또 파격이 되고 나중에 구웅의 신, 상신이 있어가지고 그 패중 유성이 되느냐, 성중 유패가 되느냐, 이게 다 편인격을 기준으로 가고 이쪽은 편재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요, 달라. 이게 동일한 글자를 놓고 설하고 선생 계열에서 적천수리에서는 이걸 편재의 궤도로 가는 거고 이쪽은 인성격의 궤도로 가는 거예요. 이쪽은 식신격이고 여기는 정제격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가는 겁니다. 논리가 식신격이 오면은 만약에 정제격이 이제 칠살이 왔을 때요. 칠살이 이제 병화인데 여기서 식신격에서는 칠살이 와도 좋아요. 좋다고 식신 제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정제가 왔는데 칠살이 왔다. 그러면 재생살이 와가지고 일간 박살난다고. 그러니까 칠살운이 오면은, 이쪽, 자평진전, 심유천 선생 입장에서는, 취업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서는요, 아이고, 뭐 하시려는 거 그만하세요. 잘못하면 박살납니다. 재생살 하기 때문에 아마 되지도 않고 관제 구설에 나쁜 쪽으로만.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연운이나 그 대운에서 칠살운이 오면은 정반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생 생각은요. 지금 자평진전을 공부하려면은 심유천 선생의 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존중해가지고 그 자평진전식으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천수를 공부하면은 적천수적 입장에서 결론을 또 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적천수에 의한 결론인지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인지를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양반들 보면요. 소생 생각은 그 양반들은 적천수도 모르고 자평진전도 모르는 거예요. 두 개 다 섞여가지고 뭐가 자평진전 논리인지 그래서 가급적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자평진전을 공부하기가 어려운 점이 이게 설하고 선생이 주석을 달아서 이 평주를 달아서 이 책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번역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정작 설하고 선생은 적천수를 따르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평진전 고유의 본연의 논리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가 않는 거지 지금. 아까 그 응단의 뭐 생지라든지 고지라든지 이런 거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예, 소생은 한번 이 자평진전의 고유의 논리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평진전의 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적천수를 볼 때, 적천수에서는 어느 대목에서 이렇게 보는구나. 자평진전과 달리 보는 부분이 어디 있구나. 그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적천수하고 자평진전 진짜 쌍벽을 이루를 만큼 좋은 책인데 두 개가 섞여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부분 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 아마 여러 그 군데군데에서 이게 서로 엇갈리게 적용하는 측면이 소생이 보기에는 유명하시다고 하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소생은 원본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런 헷갈리는 점이 없어요. 고민을 그만큼 더 많이 하고 그래야 이 자평진전의 논리를 제대로 알고 이 적천수의 논리를 제대로 아는 그렇게 해야만 실력이 는다고 생각해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 식간의 배합의 그 성정이라고 돼 있죠. 그 네 번째 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